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후 10시 16분입니다. 고버스. 자, 70원 하락 적용해 볼게요. 70원 하락.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70원을 하락하면 2,485원. 네, 2,485원. 이 정도 되겠네요. 2,485원. 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답이 없어요. 월봉상 2,485원을 적용하면 하단선과 상단선이 완전히 딱 붙어 있어요. 이건 저로서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저가를 깨든지, 저가를 지키는 상태에서 고가를 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뭔가 없어요. 이건 해석이 불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격으로는 월봉은 다음 달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가둔 거예요. 예. 그러면 호재가 뜨든 악재가 뜨든 시장 상황에 따라 반응할 것 같아요. 분석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주봉은 사실 이건 하락에 더 유리해요. 매도가 가능한 위치는 2,53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치는 2,530원까지는 보여요. 2,530원. 2,530원까지는 보이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요. 흐름이 너무 애매해서 어쨌든 만약에 고버스를 잘못 샀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본인이 2,530원 이하에서 매수한 분이시면 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가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 구조면 저가가 깨질 수 있는 구조인데 저가가 깨지면 사실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 3월 2주랑 3주가 영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또 상승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이게 완전하게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깨졌다고 손절했다가 감아 올려버리면 또 또 화나니까. 그래서 혹시 본인 입장에서 조금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2,530원 정도의 가격, 그 위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여요. 사실 깨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흐름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3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계속 영구간을 지나가는 환경이라서 나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살짝 아쉽다. 그러면 조금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규 매수 전략은 조금 더 늦추고, 그다음에 2,530원대를 넘어가면 이제 일부라도 수익이면 청산을 고려해보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상단선이 있다고 해도 일단 홀딩 전략은 계속 유효해 보이고요. 사실상 지금의 흐름에서 핵심은 주봉이 아니거든요. 월봉이지. 월봉을 보고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월봉이 4월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시간상 2022년 4월봉까지는 하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상태라면 크게 보시는 분은 4월까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한 2,530원대 위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485원. 없어요. 일봉은 위로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는 한 2,430
35원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내리면 2,435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위로 올라가면 예, 다 감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월봉을 보여드렸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게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가가 설사 깨진다고 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4월까지거든요. 예, 4월까지예요. 문제가 되는 건 5월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엄청난 하락세다라고 보기에는 예, 아직은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고요. 예, 다만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면 조금 부정적인 힘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에 음봉으로 마감해 놓고 3월 2일 첫 거래일에 갭상승을 해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발생하는 거라서 지금은 일단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3월 첫 거래일의 시가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이제 월봉도 같이 부정적으로 될지 아니면 또 기사회생하는 흐름이 될지는 3월 2일 첫 거래일에 그런 시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타이거는 2,665원입니다. 2,665원. 2,665원에서 2.72%를 빼면 잠깐만요. 2,665원에서 2.72%를 빼면 72원이니까 75원 정도 빼면 되겠죠. 75원 빼면 2,590원 정도 맞나요? 75원 2,590원 그러면 2,590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590원 적용 꽉 꼈죠. 그러니까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주제넘다고 봐요.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월봉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번 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거죠. 월봉은 아직 완전하게 무너질 의지는 없는 거예요. 주봉은 2,645원까지는 반등이 보이고요. 저가만 안 깨지면 뭐 너무 좋고, 근데 뭐 구조로 봤을 때는 이건 저가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주봉을 보고 가져가기는 어렵다. 지금은 매수 전략은 결국에는 3월 달에 생기는 시가를 보고 그 시가로 생기는 월봉상 하단선과 이번 달 저가 사이에 그 간격을 보신 다음에 거래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결국에 매수자는 2월 말에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 나는 팔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645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은 내리면 여기까지 2,540원까지는 보입니다. 위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가 닫혀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곧버스 그 설명을 할 때는 이 외국인의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참고 삼아서 지금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월 첫 거래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현물을 7,018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796억을 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월 달에 제가 알기로 개인이 4조 원대 이상의 현물을 매수했어요. 보통 이제 폭락이 오면
폭락이 오면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요. 그게 폭락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폭락에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들인 현물을 밑에서 손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급락한 뒤에 횡보하는 거잖아요. 급락한 뒤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매수했던 현물을 손절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시킨다는 얘기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22년 2월 25일 현재까지 봤을 때는 개인은 손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 구조는 손절시키는 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증시가 오르면 개인만 이득이에요. 왜? 손절을 안 시켰으니까. 자, 외국인이 7,018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최대 2조 3천억까지 샀다가, 그쵸? 7천억이니까 1조 6천억을 판 거예요. 대충 계산했을 때 1조 6천억을 지금 팔아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얼마를 들고 있냐? 3조 6,143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 이 선물 매도의 기준은 3월물이니까 12월 만기일 지나서 현재까지의 누적 매도분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면 외국인은 7천억의 현물을 가지고 수익을 낼 거고, 반대로 3조 6천억대의 선물 매도는 수익이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감소분이 클까요? 증가분이 클까요? 판단하시면 돼요. 3조 6천억이면 1%당 360억씩 수익이 줄어요. 그런데 7천억은 1% 오르면 70억이에요. 70억. 2% 오르면 140억. 4% 오르면 280억. 5% 오르면 350억. 그죠?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들고 있는 현물을 5% 올렸을 때의 수익이 외국인이 선물을 1% 올렸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과연 월요일에 시가가 5포인트 정도 코스피 200 지수로 5포인트 이상 상승했을 때 빨리 선물을 청산해야겠다 생각하고 선물 매수를 할까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 금요일에도 5%가 올랐는데 오히려 선물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하방에 대한 전략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만 봤을 때는 사실 고버스에겐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 상승을 봤을 때도 왜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그대로 들고 있고 품매수를 갖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들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은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변화가 없는 한 어쨌든 저는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국내 증시는 어쨌든 외국인의 자금 집행 현황만을 봤을 때는 이건 위로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자, 외국인이 거래한 풋 내역입니다. 자, 2월 21일에 외국인이 풋을 100억 샀어요. 그리고 개인이 109억을 매도했습니다. 이날 2% 올랐어요. 2%. 제가 알기로 2%가 올랐는데 외국인은 전혀 보유하고 있던 풋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 2월 22일에 개인은 풋 매도를 234억 추가했어요. 반대로 외국인은 298억의 풋을 샀습니다. 요 이틀 동안 합치면 400억 돈 돼요. 400억. 그리고 개인은 한 340억 정도 풋 매도를 했습니다. 자,
2월 21일, 2월 22일 양일간 집행된 돈이 지금 전혀 청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2월 24일에 85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억도 모자라서 거의 500억 돈 정도의 품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외국인은 뭔가 악재를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헛된 상상도 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외국인이 손실 보는 돈은 엄청나게 커요. 풋 500억 날라가고요. 1%당 350억씩 까져요. 여기서 2% 오르면 700억. 그죠? 그러면 500억 더하면 1200억 정도가 그냥 날라가요. 지수가 여기서 2%만 올라도 1200억의 수익이 사라집니다. 공중으로. 근데 7천억 뜯고 있는 현물로 1200억의 수익을 낸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7천억으로 어떻게 1200억의 수익을 만기까지 내겠어요? 남은 시간이 6거래일인데. 그죠? 월요일을 제외하면 3월은 만기일까지 6거래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6거래일 동안에 지수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환매를 하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10호가 뜬 상태에서 환매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저 바닥에서 355 아래에 있을 때 환매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364까지 가서 환매를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거기서 선물 매도를 더 치고 말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 만기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적극적일까요? 현물을 한 1조 원 이상 살까요? 왜 사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상승 속에는 외국인은 현물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이틀 동안에 외국인이 산 현물이 얼마인지 보세요. 없습니다. 지수만 올랐어요. 그리고 선물 매도도 청산 안 해요. 풋은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면 환호해야 될까요? 외국인은 왜 변함이 없죠? 저는 이게 가장 미스테리고요. 그래서 저는 하방에 대한 생각을 버릴 생각도 없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버스를 팔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버스를 사라고 권장할 수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섣불리 제가 언급하기엔 어려워요. 저는 고버스를 잠깐만요. 5천만 원 좀 넘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고버스의 총액이 한 5,300? 5,300, 400? 그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어떤 분은 막 억 단위로 사고 뭐 또 어떤 분은 10억 단위로 사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정은 저는 투자자가 하시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조언자예요. 조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 투자자보다 훨씬 뛰어나고 투자자보다 확실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제 의지를 그분들한테 반영할 의지는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 봤을 땐 아직은 고버스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으로만 보면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달 저가 깨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켜본다. 저는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직은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추정치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증권은 345 아래에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옵션 포지션입니다. 옵션 포지션. 그 다음에 외국인은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본적인 목적은 옵션이기보다는 선물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옵션은 사실 500억 정도 질렀잖아요. 근데 이제 500억으로 봤을 때는 아래에 대한 관심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정 그래프로 봤을 때는 수익은 없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확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 368 있죠. 368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가면 손실이 나요. 손실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368을 넘길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 가면 수익이 주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줄어들었다가 손실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으로 봐도 결국엔 본인들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로 접근하고 싶은 의지는 없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입니다. 이게 품매도 때문에 그래요. 예. 거의 품매도가 350억 정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르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의 수익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은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개인이 망가지는 자리가 345 정도 되는 거죠. 이 345라는 수치는 사실상 지난달 저가가 347점 얼마냐면 347.28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손실이 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난달 저가를 붕괴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오지 않을까. 딱 하루에 10% 이상 빼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 외국인이 지금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는 생각을 상상해 본다면 딱 하루. 왜냐하면 이게 어설프게 내리면 개인이 빠져나가요. 개인은 지금 수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접근하면 개인이 청산을 하는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거면 정말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미친 듯이 한 번에 빼야 돼요. 그런 날이 만기일까지 하루는 있어야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인데도 돈으로 봤을 때는 딱 하루 그 짓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 날이 3월 2일일 것 같은 생각이 꽤 들어요. 3월 2일. 왜냐면 우리는 3월 1일 휴일이 있고 미국은 이틀에 걸쳐서 3월 달이 시작되잖아요. 그 이틀치를 다 반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뜬다면 3.1절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가 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든 상관없이 3월 첫 거래일 시가가 변동이 커지면 완전히 시장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급락이 와버리면 개인이 들고 있는 품매도는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다예요. 물론 이건 제 상상이죠. 그리고 저는 제 상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지켜요. 저는 타인에게는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이게 옵션 누적인데요. 이건 추정치예요.
보시면 340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340을 들고 있고 337은 매도 쳤지만 335는 다시 매수해요. 그리고 327까지 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347.5를 깨야 그 다음부터 매수가 나와요. 이 얘기는 저가 깨고 싶다는 얘기예요. 347.5의 풋을 들고 있잖아요. 3,733, 4,843, 9,259, 12,330. 밑으로 더 내갈수록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이건 지난달 저가를 깨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500억에 상당하는 풋을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한 풋은 지난달 저가 아래에 있는 풋을 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의도가 맞다면 347은 붕괴한다. 그리고 347을 붕괴하는 순간부터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외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사실이라면 통제불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포지션을 믿기 싫으면 반대로 개인의 포지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풋을 샀는데 개인도 샀다. 그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개인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개인이 풋을 보면 매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없냐? 307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리면 내릴수록 개인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342.5에 858밖에 없거든요. 858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리면 개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한 여파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외국인이 돈을 못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에서 340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개인은 작살나고요. 자, 외국인이 정말 돈을 못 버느냐? 아니에요. 외국인은 333 아래로 갔을 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가를 산 거예요. 내가를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 매도하고 풋으로만 봤을 때는 1월달 저가를 깨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악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돈의 구조, 3월 선물 옵션 만기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결코 상방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7천억을 들고 위로 간다? 제 머릿속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지만 돈을 신봉해요. 차트는 얼마든지 돈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의 상황의 고퍼스 차트를 보면 조금 부정적이지만 만기일까지 3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일까지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절대 상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가짜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돈을 믿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석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